정희진의 공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달 한 문장의 세계는 정신지 작가의 할망은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요. 제주 할망 전문 인터뷰 작가 5년의 기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팬이 많은 책입니다. 구술생애사, 현지조사 방법론, 지역학까지 전공한 제주 출신의 저자가 제주 노인들과의 만남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저자의 이록이 주목할 만한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책 날개에 노인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할망의 희망을 전파하고자 하는 자칭 제주 할망 광신론자, 노인과의 만남, 기록, 나눔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중이다. 현재 프리랜서 필드워커, 인터뷰어, 칼럼니스트, 방송 리포터, 풍각쟁이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정신지 선생님은 제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원래 할망이라는 뜻은요. 제주에서는 할머니라는 뜻인데 이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할머니 분들을 무조건 할망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망이라는 말이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함부로 지칭하거나 호칭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머니가 스스로 자기를 가리킬 때 할망이라고 하지 타인이 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할머니들하고 저자하고의 관계가 이미 어떤 라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정겹고 애틋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자도 할망을 실제로 부를 때는 할머니 혹은 제주어로 삼촌, 어르신을 일컫는 이제 제주어죠. 삼촌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망이란 말은 본인이 스스로 할망이라고 할 때 할망이지 할망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의 방언이나 문화를 잘 알고 가지 않으면 무례를 범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하르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아버지를 뜻하는데 이 책에는 주로 여성 노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인터뷰도 있어요. 제가 우리 매거진을 진행할 때 간혹 요망진, 몰명진 이런 제주어를 간혹 썼었는데요. 요망진이라는 그 뜻은 이제 똑똑하다. 몰명진은 이제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뜻이죠. 근데 이 책에도 제주어로 이 인터뷰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몽생이, 망아지를 뜻합니다. 두루봉이, 이거는 멍청한 사람을 두루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름답고 독특한 제주어가 많이 이제 나옵니다. 이 책은 사실 대학교에서 교과서로도 읽히고 있는데요. 책 자체로 저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어로 쓰여진 내용이 인류학자답게 굉장히 두텁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 종이책은 절판된 상태지만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 서점에서 종이책으로 살 수 있었어요. 최근 한 10년, 15년간 이른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인터뷰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그 모델이라고 그럴까? 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인터뷰한 책들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저자가 중심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들과 나를 구별하면서 그들은 힘들거나 안 된 사람들이고 작가인 나는 그들을 지지 응원한다는 식의 이야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 노인들의 삶이 전면에 드러나면서도 저자의 분석이 돋보이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저자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 자신이 노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글쓰기의 윤리가 아주 생생한 책입니다. 일단 남의 이야기, 더군다나 이제 고통을 겪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행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책임을 따르고 매우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인터뷰이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4.3 이거를 모두 겪으신 80대에서 90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세대가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마주하는 문제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데서 끝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인제 출판될 때는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기기 마련이죠. 일본의 생애 구술사의 석학인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야모토 츠네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야모토의 말을 저자가 인용을 하는데 저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정말 이 미야모토 츠네이치가 정확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거죠. "조사하는 사람들이란 조사당하는 사람들의 정보와 시간을 빼앗는 것 외에 아무것도 되돌려 줄 게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유명한 말입니다. 필드웍에서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글을 쓴 다음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착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둘러싸고 구술생애사나 인류학계에서는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고요. 이 책의 주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이죠. 일단 한겨레 신문 김준 기자의 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제 의견을 덧붙여서 책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지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에 대학을 일본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현지 대학과 대학원에서 지역 연구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로 한 남성이 갑자기 이메일만 남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은 데다가 자기 논문을 인제 도용당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박사 과정을 인제 중도 하차하고 다시 제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상태의 이 저자를 위로한 것은 고향의 할머니들의 말이었습니다. 정신지 작가는 인류학자의 경력을 살려서 2012년 봄부터 5년 동안 매주 한 명꼴로 제주 할망을 만났습니다. 맨 처음에 할망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면 할망들이, 저 임의적으로 할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주어를 좀 알린다는 의미에서, 할머니하고 할망은 같은 방언이지만 너무 어감의 차이가 있죠. 할망들을 인제 이야기를 들으러 가면 할망들이 맨 처음에는 "난 예수 안 믿는다. 여기서 뭐 하냐? 뭘 훔치러 왔냐?"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금세 마음을 열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 노인들의 삶의 내용이 할망은 희망이라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 할머니들의 매력에도 빠지지만 이 인터뷰어인 이 정신지 작가의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지, 이 책을 보면 이 할망들이 굉장히 이 작가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밥을 먹여서 보내려고 하고 제주의 소중한 곡식이나 농산물들을, 호박이나 이런 거 나눠 주고, 읽으시면 알겠지만 매 페이지마다 인스턴트 커피가 나옵니다. 커피를 타 주고 커피 먹고 가라고 해요. 그런데 제주 할망과 할아방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누구도 예외 없었던 제주 4.3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이 책의 그 사례 중에 1929년생 분이 계십니다. 1929년생. 작가가 만날 당시에 84살의 동갑내기 부부였었는데 19살 때 이제 4.3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민들 소개령이 인제 내려져 가지고 할망이 해안으로 궤짝을 메고 인제 도피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목숨이 어떤 사람의 손가락질이나 판단에 달린 상황이었죠. 한 순경이 다른 순경한테 쏴 버리라고 이제 하니깐 옆에 있는 다른 순경이 "여자난 한 번 봐 주랜." 이건 이제 제주어예요. "여자니까 한 번 봐 줘."라고 말해서 목숨을 건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인제 비일비재했던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3대 독자인 어떤 할아버지는 첫 부인이 딸을 낳고 불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으로 29살이던 할망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할망은 아들 셋을 낳았고 첫째 아들은 첫째 부인 호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둘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이성의 일부일처제의 제도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는 두 집을 왔다 갔다 하고 두 아내는 일남 사녀를 아주 살뜰하게 같이 키우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자매처럼 살다가
첫째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야 둘째 부인하고 인제 할아버지하고 70이 넘어서야 같이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여기 중요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데 농민운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혀를 깨물고 이제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순간 어떤 소리가 들려왔냐면 "살아남아서 증인이 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인제 자기 최면 같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인제 삶을 선택하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끔 와서 내 얘기를 들어 달라고 인제 작가한테 말을 하죠.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할아버지가 치매를 아주 심하게 앓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작가도 못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치매를 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에 일제 시대 때의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아주 세밀한 그림으로 남기셨습니다. 이 책에는 제주 노인들의 다양한 삶이 나오죠. 진부한 표현이지만 한국 현대사가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제 강점기, 4.3 한국전쟁,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4.3은 계속됐죠. 왜냐하면 이제 1947년서부터 54년까지 7년 7개월 정도를 공식적인 이 4.3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54년까지 이 4.3은 지속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주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4.3이 일정 때보다 더 참혹하고 인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또 매력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 사실 믿을 수 없는 이 분들의 삶을 전혀 비참하거나 어둡게 그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참 저는 감히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저자의 분석이 이렇게 잘 이어지면서 묘사가 잘 됐는지 이거는 작가의 역량이겠죠? 정신지 작가는 이들을 만나서 자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인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늘날 내가 필요로 하는 삶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이 인터뷰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저도 또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사삼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런 시절을 살았고 살아남았는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인제 제주도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여쭤보면 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딱 8 글자예요. 딱 8 글자. 이게 뭐냐면 제주어로 "살당 보민 사라진다. 살당 보면 사라진다. 사람 시민 사라진다. 살당 보낭 사라졌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 경기 방언으로 말을 하면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이 얘기를 제주 분들한테 많이 들었을 때 굉장히 이 말이 흥미롭고 분석할 얘기 같았어요.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능동태와 수동태가 같이 있는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사실 이 말은 제가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제주 사람들의 의미망 속에서 이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미를 드러내야지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울 사람의 입장에서 인제 함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해석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려면 제가 굉장히 그 커뮤니티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한 10 년쯤 현지 조사를 해야지 진짜 무슨 뜻에서 이 말을 하는지를 인제 알 수 있겠죠. 비교적 분명한 것은 인제 한 가지입니다. 굳이 어원을 따지자면 처음 이 말이 인제 쓰인 것도 4.3을 겪은 80-90대 생존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거듭 강조드리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 토박이 세 분에게 이 말의 의미를 여쭤봤거든요. 이 아무튼 남고 이 남자 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아무튼 남고 아찔하고 다정한 남학생들의 세계 그리고 그림책으로 만난 어린이 세계의 저자이신 제주 오영고등학교에서 17년 동안 재직하셨던 강영하 선생님이 계세요.
이 강영하 선생님의 해석은 뭐냐면 살아남은 자, 존재하는 자의 견딤과 보살핌의 언어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통함을 같이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제주 사람들은 "사람시면 사라진다."라고 자주 많이 일상적으로 말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따라 같이 죽지 말라는 위로의 말이자 위안의 말이고 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견딤의 철학이라고 인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영하 선생님의 해석은 위안입니다. 또 한 분은 제주시에서 독립서점인 아무튼을 운영하시는 강영선 대표님의 말인데요. 강영선 대표님은 "사람시면 사라진다." 이 말을 그녀의 어머니 세대가 행여일, 물질, 밭일, 사.3 등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시기를 견디게 했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념보다는 살아가고자 했던 힘이었고 주술에 가까운 인제 표현이었다는 말이 인제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 말을 계속 자기가 하면서 견디는 거죠. "살아보니 사라지더라."라고 이제 다짐을 계속하는 거죠. 이 강 대표의 친구의 어머니가 올해 이제 94 세이신데요. 4.3 때 이분이 남로당이셨대요. 그때 당시에 인제 조직원이니깐 첫 번째로 이제 순환을 당하셨겠죠. 그런데 이 반대쪽에 우익 청년단인 서북 청년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결국 그 서청분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제주에 되게 많죠. 이를테면 같이 싸웠던 사람들, 자기 삼촌을 죽인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들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친구분의 어머니분도 평소에 이 말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사람시면 사라진다."라는 말을 사실 좀 약간 한이 맺힌 말 같기도 한데요.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라는 의미로 어머니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주의 중장년이나 젊은 여성들한테는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재해석이 인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한 분은 제주 중고등학교에서 30년 이상을 재직하신 사회학자 진영옥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진영옥 선생님은 "살아보니 사라지더라."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불가피한 일이라든가 이게 불가피한 일이죠. 진짜 역사의 어떤 뭐 소용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뭔가 들이닥친 일이죠. 불가피한 일이나 안 좋은 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의미. 즉 제주 4.3 당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지옥 같은 상황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4.3 이나 이 한국 전쟁을 겪은 80-9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내가 소니까 살았지 내가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랑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았지만 애들을 위해 하루 3 끼를 밥을 해 먹이다 보면 사라졌다."라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런 한탄 겸 약간의 냉소적 뉘앙스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위로해서 그다음에 다짐해서 이제 한탄으로 해석하신 분이 계신 거죠. 옛날에 제주도 송악산하고 삼방산 사이에 있는 해변도로를 유명한 해변도로죠. 거기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제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해요. 돈 좀 있는 남성들이 평생 여러 여성들과 이제 바람을 피다가 나이가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죽을 때가 되니까 왔구나. 그렇다고 내가 너 관짜 줄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인제 약간 북한말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냉소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이 말은 울면서 하는 말, 괴로운 말, 자기를 위로하는 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말 제정신이면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분의 말씀을 합쳐 보면 자기 위로, 다짐, 한탄 등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 분명한 것은 이 말을 가지고 견딘 게 아니라 견딘 다음에 이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한편 저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걷다 보니 뛰게 되고 뛰다 보니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재미있잖아요. 뛰다 보니 넘어졌다는 표현이 우리 예상을 인제 빗나가는 거죠. 보통 걷다 보니 뛰어졌고 뛰다 보니 극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뛰다 보니 넘어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약속한 듯 이 좌절의 연속이었던 자기 생을 살아보니 사라지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뛰다 보니 넘어졌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순환을 인간의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좀 비관적인 면이 있는데 인생을 저보고 정의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의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물론 이거는 포기나 수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제주어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살고 있어라. 살고 있으면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주어로 표현하면 "어떤 호는이 호꽃만 촌망 사람시라 사람심이 사라진다." 서로가 인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조금만 살고." 참고가 아니에요. "조금만 참고 있어라."가 아니라 "조금만 살고 있어라. 조금만 살고 있으면 사라지게 된다. 조금만 살고 있어라." 이 말은 '조금만 참으면 좋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이게 이 책에 나오는 할망들 개인에게 또 제주 사회에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의 의미는 제주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미망이죠. 외부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미리 재단하거나 이론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그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를 알아낸 다음에 기존의 이론을 어떤 면에서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존의 이론을 해체하는 그런 현장 연구 방법론이 질적 방법입니다. 살아보면 사라진다.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결국 인제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냐면 일단 그 사라진다, 사라지더라라는 말은 수동태잖아요. 즉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았다가 아니라 사라졌다. 사라졌다라는 게 흥미롭잖아요. 이 할망들의 이야기는 어쩌다 보니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로 끝이 납니다. 어쩌다 보니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로 끝이 나요, 할망들의 이야기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죽음을 어쨌든 선택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삶의 의지가 있어서 산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을 독특한 말로 표현한 것이 인제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출신은 아니지만 1930 년대 후반에 태어나셨던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평생 이 말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귓가로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간다. 시간이 당신 몸을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는 또 뭔가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티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견디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참고 산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깐 이 모든 것을 넘어 있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정부 상태적인 표현이 아닐까. 저는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를 탈근대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면 된다.'라는 근대화 정신 혹은 새마을운동 정신하고 정반대죠. 뭔가를 해도 안 되고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저 완벽하게 당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생존만이 대안일 때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살아남은 것도 아니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할망들의 주체성은 근대적 주체성이 아닙니다. 근대적 주체성은 이런 거죠. 생과 사를 나누고 죽음을 적대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삶이 낫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거나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산 사람은 산다. 이런 말은 어떻게든 살자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라지더라라는 말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들의 자아는 포스트 근대적 자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포스트 근대적 자아라는 뜻은 자연이나 사물이나 타인들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를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사물의 인간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연과 사물의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있으면 자연의 법칙이나 사물의 법칙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주시 조천읍 선을마을이라고 예전에도 제가 차츰차츰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선을마을에 할머니들이 미술 교실을 해요. 80대, 90대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외양간이나 농기구 창고 같은 데다가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오신 최소연 예술 감독이 이제 할머니들하고 같이 그림 수업을 하는데요. 제가 이 할머니들의 그림을 200작품 정도 만났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할머니들의 모든 그림에 원근법이 없어요. 원근법은 가까이 있을수록 크게 보이고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원근법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림 그리기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간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식하는 주체, 보는 주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할머니들 그림에 원근법이 없는 것은 안 배우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와 나,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분법이 없이 그 자신들이 자연과 사물의 일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묘사된 풍경이 재밌는데, 집하고 할머니하고 호박하고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렸다. 그럼 실제로는 세 가지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어요. 화가, 페인터로서 이 자의식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그리는 대상하고 자기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는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 할머니들은 엄청나게 애를 쓰셨거든요. 이 할머니들만큼 고생하신 분들이 없죠. 얼마나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는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살아남음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라는 극단의 겸손이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인제 제가 감히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싫었고 살 수 없었고, 그다음에 삶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온 지금 90이 돼 가지고 이 세월을 무슨 말로 표현이 가능할까. 그러기 때문에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이 말은 일종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은 인제 영어로는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두 개의 진실이 양립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지 못해 산다와는 또 다른 표현이죠. 죽지 못해 산다는 그래도 선택지가 있는 거죠. 죽거나 살거나.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 상태로 있는 것이 죽지 못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죽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살아있다 이런 뜻이고, 한편으로는 인제 비유적인 의미죠. 비유적인 의미로 죽고 싶다, 죽을 만큼 힘들다는 표현이 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보니 사라지더라는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자의 해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연함이에요. 태연함은 뭐냐면 초연하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태연하다는 것은 클 때자다가 그러할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것. 그래서 이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자기 경험에 대해 태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세월에 맡긴 삶,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사라진다는 이 의미가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라라는 불교식 사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4.3을 같은 사건을
그런 삶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감당할 능력이 감당할 뭐 요즘 말로 근육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태연하다는 말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태연하게 대처를 하라는 거죠. 누구나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 역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힘든 상황에 놀라지 말 것.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놀라는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의외로. 근데 이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는 놀라서 얼이 나간 상태가 아니죠.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리면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몸은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는 것, 그냥 사는 것, 조냥같이 사는 것이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제주어에 조냥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육지 사람들에게는 조냥 정신이 단순히 절약 정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 제주에 사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조랑 정신은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닌데요. 농업이 사회의 기초였던 과거에 돌들이 많아 가지고 매우 척박했던 제주에서의 삶은 모든 제주 사람들한테 이제 매우 고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불편하고 없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웃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생존의 전략으로서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먹을 곡식을 두세 번에 나눠 먹고 그렇게 아껴 가지고 남겨둔 그 곡식을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인제 절약해서 나눠주는 거. 이게 조랑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아까운 마음도 없이 가져다 주는 거. 이것이 제주 사람들에게는 일상 다반사로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절약을 하고 나누는 두 가지 정신이 인제 다 있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제주분은 제주를 낭만화한다고 너무 좋게 본다고 인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면이 있던 거죠. 원래 대개의 그 인도주의적인 나눔은 베푸는 쪽에 풍요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나 인제 제주의 조냥 정신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제주 사람들의 나눔에서는 자신이 풍요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주 사람들한테 "왜 곡식을 아껴 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주는 게 아깝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왜 아깝지?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는 건데. 무사 아깝지?" 이렇게 "왜 아깝지?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는 건데."라고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존양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는 상황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가 있었던 거죠, 이 존양 정신이라는. 그러니깐 저는 이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는 표현을 피해자의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상대화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한 걸 대단한 무슨 극복처럼 우상화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죽어간 사람들도 존중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 극복을 우상화하지도 않고 죽어간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애통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살기가 힘들다, 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이 책의 얘기대로 혹은 제주 분들의 얘기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의지로 산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저항이 오죠. 11 호로 한 문장의 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